원달러 환율이 진짜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세요 1344.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죠. 이게 1320원대까지 뚝 떨어지더니 그 다음날 다시 1338원 그러더니 지금은 1344.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올라가는 걸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시겠죠. 지금 올 들어 역대 최고입니다. 올 들어 최고입니다. 연중 최고입니다. 지난 1월 2일입니다. 1293.5원이었거든요. 지난 1월 2일. 그런데 이게 1월 17일에 1344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에 다시 1344.9원 그러니까 연중 최고가 된 겁니다.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야기하면요 1344.95원입니다. 그러면 연중 최고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야,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요. 이러다가 작년에 10월 3일에 1361.1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작년 2022년 10월 25일에 1342.2원이었거든요. 뭐 1342.2원까지는 모르겠으나 1361.1원은 언제든지 탈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생각을.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뭔가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시장에 왜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4.43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고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이 6개 통화 중에 말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곳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기준금리를. 스위스가 뭐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3.6%밖에 안 되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스위스의 프랑이 돈이 더 풀린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많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설득력이 좀 약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6월에 한다예요. 6월에 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인플레이션이 울퉁불퉁하지만 목표 물가인 2%는 쉽게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계획대로 올해 3번 금리 인하를 하고 6월에 금리 인하를 처음 시작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을 풀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당연히 말입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럼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스위스가 금리를 인하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은 솔직히 많이 해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위안화의 약세도 시장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록시 커런시라고 하잖아요. 대리통화. 뭐 그러니까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올라가고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떨어지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상 원화는 계속 올라간다. 저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습니다. 수출 말입니다. 3월 지금 1일에서 20일까지 11.2%가 늘었거든요.
예, 그런데 11.2%가 늘었지만 지금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7억 1,100만 달러의 적자예요. 자,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역 수지가 적자로 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했다. 오늘이 3월 24일이니까 이게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이라도 해야지 이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4월 10일 총선까지는 어떤 시기든 말입니다. 어떤 시기든 제가 봐서는 이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수출을 진작시키고자 하려면 이게 환율이 높아야지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저가 파산 공세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 시장이 다 혼란스럽잖아요. 예, 이 와중에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아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말입니다. 슈퍼 엔저잖아요. 일본의 상품이 해외에 팔려나갈 때 굉장히 싸게 팔립니다.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이럴 정도로 망한 회사의 제품들을 싸게 전 세계에다 뿌리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환율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을 높게 잡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지금 내수가 형편없으니까 수출로 우리 경제를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수가 좋아지면 모르겠으나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수출로 이게 경제를 살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 변동은 있을 겁니다. 변동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보시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